자, 그렇습니다. 오늘로 해서 이곳 광주에서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광역 대도시들 거점 곳곳에서 오늘로 해서 몇 번째 촛불 집회인지 아십니까? 처음 오셨다고요? 네. 자, 오늘로 해서 16번째입니다. 몇 번째? 16번이라 하면 한 달을 4주로 했을 때 몇 달입니까? 꽉 채운 4달입니다. 꽉 채운 4달. 지금 한 5달 정도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들고 있는 한데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진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로 16번째 16차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데요. 초 한번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 한번 힘차게 들고요.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뒷구호만 3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이 부활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남재준을 해임시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이분 이수대 말을 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초가 있으니까 박수는 하지 않겠고요.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환호로 16차 광주 촛불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 함께 부른 노래 헌법 제1조 힘차게 촛불 힘차게 흔들면서 피켓 있으신 분들은 피켓 들면서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국정원 해체 마음나마 함성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오늘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또 16차 촛불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적극적인 자유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저도 이런 눈빛을 쏴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단체 티 입고 있는 분들 네. 또 한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어제 일이죠.
국정원장이 아주 진노했답니다. 국정원장이 자기 부하들이 검찰에 이렇게 잡혀가고 압수수색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노하고 난리 부르스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이 서울에서 전교조를 정부에서 공안 탄압이, 저희는 이제 공안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 관련해서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서울로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국정원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작된 탄압들이, 다양한 탄압들이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이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광주에 교의원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이제 국정원 탄압으로 시작을 해서 이 교육계 전교조 탄압까지 많이 되고 있는데 교육의원이신 김선호님 자리하셨다고 하는데 앞쪽에 계시군요. 김선호 교육의원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예, 참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전교조를 사수하는 그 시위에 같이 동참했어야 하는데 제 개인의 사정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대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합칠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강 생각해보니까 광주 시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13만 명 있습니다. 13만 명. 근데 여기 13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000분의 1이 여기에 나왔다. 그런 계산이 되어지네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그 역사의 한 토막을, 한 과정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해 볼까 그럽니다. 아마 제목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환사,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어떤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환사라고 붙여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애잔한 국민들이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불쌍하고 짠한 국민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적어도 만세 무금토록 온 국민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그 국민들에게 만세토록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할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를 거예요. 아마 역사 시간에 잠깐 배워서 스쳐가는 것으로 배워서 이야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들
하와이로 비행기 타고 온 망령을 가버린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 초대 대통령은 1대, 2대, 3대, 3번까지 해먹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서 해외로 망명간 대통령이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대통령인가.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한 국민인가, 짜는 국민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책임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옮겼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4대 대통령이라 할까요? 몇 대인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뒤에 명색이 대통령은 윤모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명목상의 대통령이었고, 실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장면 국무총리였습니다. 장면 국무총리도 국민 앞에 국민들로부터 떳떳하게 존경받을 수 없는 국무총리였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러냐? 1960년에 부정선거로 물러난 다음에 장면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1961년도에 박정희 그 당시 육군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면은 그 쿠데타 세력과 대항해서 물리치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작년 국무총리는 그 박정희의 촉칼 앞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디로 숨은지도 모르고 숨어버렸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민을 버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박정희의 촉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로 숨은지 모르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기억으로는 보름 만인가 한 달 만에 나타났어요. 정권을 다 빼앗긴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존경받을 수 없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961년부터 1979년 12.12 사태까지 18년 동안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를, 백성들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것입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유신 정권, 유신으로 그 정권을 지탱했습니다. 자, 정말이 어떠냐?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하에게 총을 맞아서 살해당한 대통령, 얼마나 본인을 정말이 그렇게 안 좋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쫓겨나갔고, 그 다음에 나타난 총리는 촉칼 앞에 굴복해서 어디로 숨어버렸고, 그 다음에 나타난 대통령은 18년 동안이나 유신으로 국민들을 괴롭혔고, 마지막에는 고아에게 총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온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나고 법으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 노태우 사형, 전두환 무기징역. 세상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대통령,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대통령, 얼마나 불쌍한 대통령입니까? 얼마나 애달하고 짠한 국민들입니까? 그 뒤에 나타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군사독재자 독재와 손을 잡고 삼당 압박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마지막에 평가를 할 때 물론 과와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독재 정권과 손을 잡아서 대통령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로 하여금 김대중 대통령의 자식으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의 자식과 형제들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점짜리 평가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짐작이 갑니다.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국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지만은 모두 들통나고 있습니다. 모두 들통나고 있습니다. NLL로 국정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NLL로 국정원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손해봤습니다. 국방 한계선 못 지킨 것 없습니다.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NLL로 못 덮으니까 뭘로 또 덮으려고 그랬냐? 뭘로 덮으려고 그랬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뭐예요? 아, 잘 아시는구만요.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석기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석기 개연을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소위 북풍으로 몰아가지고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폐기차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카드는 정지여자만 죽이면 된다는 카드입니다. 자기들이 다급하고 오고 갈 데가 없을 때는 정지여자만 죽이면 된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나 항상 정교조를 죽이려고 할 때는 국민들이 정교조를 사수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카드에 속지 마시고 정교조를 사수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 국민들한테 저항을 나가요. 하와이로 망명간 대통령, 두 번째 나타난 대통령 장면 총리, 군사 쿠데타 총칼에 숨어버린 총리, 세 번째 나타난 박정희 대통령, 보아에게 충만된 대통령,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타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사형을 구형당하고 무기징역을 구형당한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0점짜리가 못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현재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카드를 썼지만은, 마지막 정교조 카드 쓰지만은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오늘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민주주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으면 민주주의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각오하시고 반드시 독재정권 물리치고 국정원 사태 대명위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한테 사죄받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젊은 학생들, 여기 모이신 광주 시민 여러분 힘을 모두 합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호 교육원님, 우리 김선호 교장 선생님이셨죠? 네, 교장 선생님이셔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오늘 원래 서울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후원하시겠습니다.
문제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남재준을 파면시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유신이 부활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네, 우리 청소년들이 공연으로 오늘 이 울분을 승화시킨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체, 공짜, 갈치, 나는 곧 너여라 달려라 버텨지어라 녹여지어라 수평선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나의 지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라면 긴 광장 물개처럼 굴신지 구름가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밝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 있던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좋았어. 자, 그렇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혹여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 친구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듣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심각한 국정원 사태가 해결의 길미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자유 발언이 오고 있는데, 네, 이분 통해서 듣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원이시네요. 네, 강은미 의원이 어디 계시나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시는 동안 구원 외치겠습니다. 자, 이놈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여 뒤에 있는 또 우리 당근에도 문제인데요. 자, 남재준을 파면시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은비 의원입니다. 네, 5일하고 12일은 정교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여기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 선생님들이 많이 또 서울로 올라가시고, 또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은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열심히 투쟁해도 과연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매번 오면서 또 그런 좌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6주가 됐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도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노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노조의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곳곳에서 여기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되고 있는 정권에 맞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정대의 민주동의회가 열렸는데, 오늘도 동의회 마지막으로 저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때 학생운동을 하셨지만 각자 먹고 살 일이 바빠서 각자의 직장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 많은 동문들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정의당 소속입니다. 저희 당의 당원들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모든 정당, 모든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차게 투쟁을, 요 국정원과의 한판 승부를 제대로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구원을 치겠습니다. 입만 있고 말은 안 한다. 마지막 끝고만 힘차게 외쳐주세요. 박근혜는 책임져라! 무소불위의 남재준을 해임하라! 유신이 부활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네, 그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새롭게 대선 때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군대, 우리 속칭 군바리들이 국방부에서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은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드디어 엊그저께 국방부에서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여기에서도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개인 간부의 개인 자격으로 글을 썼다라고 했는데 파헤쳐보니 심각한 수준이었죠.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의 사건이 국방부를 통해서도 진행이 됐었다는 게 이 만천하에 드러난 요 며칠 상관입니다. 해서 국정원, 경찰, 언론, 검찰, 선관위, 통계청, 군대 아주 대한민국의 웬만한 관이라는 관은 다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잔뜩 모아서 싸워야 될 텐데요. 네, 고등학생 자유발언 또 요청이 왔네요. 우리 풍암고등학교 2학년 우리 김동규 친구 어디 있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이 정도 박수 되겠습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온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풍암고에 다니는 2학년 김동규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교무실에 가니까 휴직된 교직원분들을 전교조에서 쫓아낼 것인가 안 쫓아낼 것인가 하는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23일까지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전교조를 이렇게 법의 노조로 만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옛날에 본 다큐멘터리를 생각했어요. 박군 양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1998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하려 했어요. 근데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해서 정리해고를 막았는데 그 결과 타협을 했는데 타협의 대가로 266분이 이렇게 해고가 되신 거예요. 근데 또 딱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수천 분의 이런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266분이 이렇게 희생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해고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해고를 안 시키고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커서 역사 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나중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규가 꼭 역사 선생님이 되는데 좋은 역사를 가르쳐 주게끔 하기 위한 교과서를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동규를 포함해서 우리 힘차게 싸우자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요쪽 여러분들의 왼편을 보시면 단체 티를 입고 이렇게 오늘 참가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 공연과 발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또 풋풋합니다.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 팀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네, 대표 발언하실 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 유대 남북 단일팀 성사를 위한 토요일 콘서트 대학생 기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잠깐 짤막한 공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희 민주주의 수호와 더불어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나가는데 저희 대학생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라고 다시 한번 환호와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들을 좀 더 큰 무대를 준비할게. 엄마에게 묻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세상 간섭하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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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예뻐도 꽤나 슬플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아가씨야 널 좀 아는 내가 널 좀 사랑한다 역사는 깊은 이루어진다 감성 좀 많은 밤 감정 좀 부른 밤 같이 한번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Everybody 세상 간섭하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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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Don't go 세상 간섭하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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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아, 네, 앵콜 이야기가 나왔네요, 방금. 네, 아이고. 네. 자, 반응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지금 민주주의만 이야기해도 지금 종북으로 모는데 통일 이야기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반응 크게 보이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네, 밝고 깜찍한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셔야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학생들이요, 네,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2015년에 있는데 요곳을 만들어가는 데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범시민적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남북 단일팀 대회가 되게끔 하기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통일 콘서트를 11월 16일 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아, 네. 네, 이 정도 준비면 대박 치겠는데요. 문제는 요런 시국이 수상하여 뭘 해도 지금 태클이 들어오는데 요런 때에 요런 통일 행사 하나가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도 종북으로 모는 요런 시대에 좀 반영이 돼서 통일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상식적인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거의 끝물로 가고 있는데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통으로 두 차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에만 3번 말고요. 자,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보통 16차 때까지 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서 오는 참가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자 눈과 입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유신이 부활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유신이 부활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공안 탄압 중단하라. 네. 네, 이제 발언자 거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네. 아까 대학생들이 깜찍한 율동과 이런 모습으로 통일 이야기를 오히려 하면서 NLL 문제로 걸고 들면은 오히려 더 통일 이야기를 하고 종북으로 몰아치면 그러면 통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친북하자, 같이 만나자 이런 이야기로 맞받아 칠 텐데 여기는 이제 국정원 문제로 다양하게 국정원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소위 국정원 파파라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분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파파라치 발언 정민진님 어디 계시나요? 네, 시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신 정민진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매일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바로 국정원과 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것이나 정치적인 댓글을 단 것이나 또 요즘 군인들도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인데 지금 이 국정원과 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불법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침 뱉거나 지나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한 이 법과는 차원이 다른 불법입니다. 이 불법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없애고 그리고 다시금 예전 박정희 때처럼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불법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불법에 맞서서는 우리 여기 모인 시민들처럼 시민들이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맞서 싸우는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국정원 파파라치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 파파라치는 지금 이번에 이제 2차를 진행합니다. 1차는 9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한 2주간에 걸쳐서 매일 저녁 6시에 이 광주에 있는 광산구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산구 쪽에 있는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국정원을 나라를 쌈 싸먹고 국정원에 맞서서 저희는 이 삼겹살에 쌈을 싸먹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점심 12시와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정원 앞에서 매일 자기들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국정원에 맞서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정원 앞에서 뻥튀기를 먹었습니다. 국정원이 매일 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뻥튀기를 먹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12시와 그리고 토요일 오후 5시에 국정원 파파라치 활동하고 있는 것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뭐 시간이 되시거나 여력이 되시는 분은 돈으로 뭐 지원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매일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국정원 파파라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뭐 거대한 권력기관이라는 국정원 그리고 정부는 거대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기관에 맞서 싸우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저희 같은 국정원 파파라치 그리고 방금 대학생들 같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우려면 큰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네, 지금 그 큰 힘이 모아지고 있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전국적으로나 광주에도 시국회의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런 촛불 집회도 주관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국회의로서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꼭 힘을 모아서 큰 힘으로 맞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함께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엊그제 수요일은 생닭을 구워 먹었더라고요. 촛불로. 충격적인 아주 대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파파라치. 근데 문제는 이제 국정원에서 대선 개입이 거의 확실시 돼서 국정원 가는데 이제는 국방부도 좀 가시고 31사단 군대도 좀 가시고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저분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하나 대합창 부르고 구호 힘차게 외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손에 있는 초 높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모금함이 쭉 돌 건데요. 자그마한 마음 모아서 요 촛불 집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국정원 해체를 염원하는 국민들, 광주 시민들의 마음 담아서 이곳에서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방향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매주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번에 외치는 구호로 가겠습니다. 맨 끝에만 3번 말고요.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2번씩 하니까 좀 입에 안 맞죠? 3번 가겠습니다. 그럼 3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3번. 두 번째 구호 외치겠습니다. 유신이 부활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유신이 부활했다. 한 번 더. 마지막 구호 가겠습니다. 입만 있고 말은 없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네,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함성 한번 지르겠습니다. 함성 시작! 남대중을 해임시키고 민주주의 정방향에 마음을 담아 함성 시작! 제2의 공안 탄압, 제2의 유신이 부활되었습니다. 요것을 막기 위한 광주의 촛불, 전국의 촛불 떠치지 말고 계속 가자는 마음을 담아서 함성 시작! 네, 이것으로 16차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촛불 문화제를 마치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